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봤는데요.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의 종류를 우리가 몇 가지를 봤었는데 대표적인 자주 사용되는 레이아웃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테이블 모양으로 격자 모양으로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모양 레이아웃 테이블 모양 격자 모양이니까 우리가 보통 웹사이트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테이블 또는 격자 모양으로 그리드라고 하죠. 격자 모양으로 해서 뭔가 화면에다가 뷰를 배치하거나 그러니까 화면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그래서 여기서도 안드로이드에서도 많이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테이블 레이아웃은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리니어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 이런 것들만 써도 그리고 뒤에서 하겠지만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굳이 그런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드 관련된 테이블 레이아웃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라고 눌러서 만들어 봅니다. 자, 마이,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자, 테이블 레이아웃 이렇게 붙여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패키지 네임, org, android town layout 이렇게 붙여볼 수 있습니다. 자, 컴파일 위드를 키캣 4.4 키캣으로 바꾸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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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누릅니다. 자, 마이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마이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거. 뭐 그냥 생각해봐도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일단 여기 화면에 있는 텍스트 뷰 하나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일단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activity main.xml 눌러서 가보면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relative layout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아래쪽에도 테이블 레이아웃, 자, 이렇게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라고 했죠. 자, 그거를 테이블 레이아웃 전부 다 바꿔주면, 자, 페어런트 레이아웃, 자, 부모 레이아웃, 가장 상위에 있는 부모 레이아웃이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바뀝니다. 자, 속성, 나머지 속성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해주면, 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만 남아있게 되죠.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뭘 추가해주냐면, 꺽쇠 표시 하나 추가해줍니다. 자, 꺽쇠 표시 하나 추가해주고요. 여기다가 자, 여기 보면 자, 테이블, 자, 테이블 TABLE까지 입력을 해보면 자, 테이블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게 자, 테이블 레이아웃, 자, 테이블 모양, 즉 격자 모양으로 되는 거에 한 줄을 나타냅니다. 한 줄. 자, 이거를 선택해서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속성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이 테이블 row라고 하는 속성 안에다가 자, 우리가 텍스트 뷰 같은 거를 직접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S 저장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오, 테이블 row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레이아웃 파라미터가 여기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여기 있는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여기다가 속성으로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 하이트 값은 매치 페런트가 아니라 랩 컨텐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위젯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경고 표시가 있네요. 자, 근데 이거는 아직 뷰를 그 안에 추가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로우가 자, 이런 모양으로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자, 텍스트 뷰가 큰 글씨, 자, large라고 하는 거 있네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자, 이 텍스트를 여기다 추가하지 않고 이 아웃라인 쪽에다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아웃라인에다가 테이블 로우에다 갖다 넣으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두 개가 추가가 됐죠? 자, large 텍스트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텍스트를 찾아서 여기다가 자, 홍길동. 자, 오른쪽에 있는 라지 텍스트에다가 나이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20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 로우를 그대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activity main.xml로 가서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요걸 그대로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아래쪽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자 이렇게 테이블 로우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여기다가 또 텍스트 뷰 하나, 자 텍스트 뷰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글 여기다 집어넣자마자 얘가 여기 딱 맞춰지네요. 그죠? 자 이름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김박혜민 이렇게 네 글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다 들어갔네요. 자 이거는 이름이 아니죠? 네, 여기다 선택하고 자 여기다가 네 글자짜리 이름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랬더니 위에도 자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크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100살인가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넣어보면 자, 테이블 격자 모양으로 얘가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레이아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테이블 레이아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여유 공간을 주고 하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유 공간 어떻게 주나요? 자 여유 공간, 자 텍스트 뷰가 있으면 텍스트 뷰에 마진을 줄 수 있나요? 자 첫 번째 텍스트 뷰에 마진을 줄 수도 있고 자 테이블 로우마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테이블 로우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값을 자 20dp 한번 줘볼까요? 자 두 번째 테이블 로우에도 똑같이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해서 20dp를 한번 줘봅니다. 그리고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가보면 이렇게 마진 값이 이렇게 다 주어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마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또는 패딩을 이용해서 여유 공간을 주면 격자 모양으로 할 수 있고 이게 백그라운드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격자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 유용하겠죠?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레이아웃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뭐가 있냐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라지 텍스트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자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게 글자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텍스트라고 하는 게 글자가 많아지는데 글자가 많아지면 얘가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기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스크롤을 넣고 싶은 이 텍스트 뷰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 어디 있나요? 자 왼쪽에서 찾아보면 자 여기 컴포지트 있죠? 자 컴포지트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XML 레이아웃에 입력해도 되고요. 지금은 팔레트에서 일부러 한번 찾아본 겁니다. 뭐 이것저것 눌러보면 여러 가지 뭐 레이아웃이나 그런 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컴포지트라고 하는 데 가보면 스크롤 뷰라고 있어요.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스크롤 뷰 안에다가 만약에 이 텍스트 뷰를 집어넣으면 이 텍스트 뷰에 들어가는 글자가 많아지게 되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자 액티비티 메인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XML 원본 코드를 가서 보면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그렇죠? 자 뭐 하이트 값 같은 거 저런 거 랩 컨텐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랩 컨텐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버티컬 모양으로 해서 자 텍스트 뷰가 추가됐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텍스트 뷰가 계속 많아진다. 자 이거를 이렇게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계속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 컨트롤 S 눌러볼 수 있겠죠. 아이고 ID 값이 다 똑같으니까 에러가 났네요. 그죠? 자 이런 에러가 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컨트롤 Z 눌러서 Z 값 눌러서 이렇게 다시 온 다음에 ID를 얘를 한번 없애볼까요? 자 이렇게 없애보고 다시 이거를 컨트롤 V에서 여러 개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스크롤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앱을 실행을 하고 이 영역이 더 지나간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어떤 텍스트 뷰가 있는데 또는 텍스트 뷰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담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이 영역이 화면에 보여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스크롤 뷰가 감싸고 있으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크롤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추가를 했는데 이미지가 화면 영역을 벗어난다. 마찬가지로 스크롤 뷰로 감싸면 스크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해하기 쉽죠? 자, 그래서 자, 그런 형태로 해서 스크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이아웃 중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상대 레이아웃이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모양으로 만드는, 격자 모양으로 만드는 테이블 레이아웃, 그 다음에 스크롤을 만드는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화면을 만들 수 있어야 기능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레이아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화면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화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버튼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어떤 모양으로 구성할 거냐, 자, 어디에다가 무엇을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거를 레이아웃이 결정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레이아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원본 XML 코드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자, 좀 복잡하게 처음엔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 쉽게 자, 코드를 직접 다루면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